역설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영어를 공부한다면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떤 서점을 가잖아요. 그럼 서점에 있는 책들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학습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의 서적들의 영어에 관련 서적을 보면 옛날에 50년 전에 한국에 있었던 그러한 방향과 똑같아요. 달라졌다면 좀 더 채색이 이뻐졌다? 종이의 질이 좀 좋아졌다? 뭐 이런 거 말고는 전혀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같다는 얘기죠. 영어 관련 서적들이 오히려 사실 여러분들의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약이 될 줄 알았더니 독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영어의 능력? 그것은 어떤 능력일까요? 여러분 한국어 잘하시죠? 국어에 대한 능력은 서점에서 배웠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갖고 태어났나요? 이건 분명 여러분의 DNA에 들어가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서점에 가서 영어를 배울 때는 이상하게도 국어적인 능력이 전혀 쓸모없는 것처럼 완전히 외계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서적들의 특징은 문법이나 문법을 베이스로 한 구문독해나 직두직해 또는 끊어읽기 다 이것을 문법을 베이스로 하고 있죠. 결국 문법에 관련된 서적들이 거의 대다수가 그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들도 문제이지만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이들은 이게 전부 다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어를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단어장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어장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가장 만들기가 어찌보면 책으로서 만들기가 가장 쉬운 거죠. 단어장이야말로 그냥 사전에 있는 거를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수만 가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저도 단어장을 중고등학교도 공부했던 학생으로서 돌이켜보니 야 이것처럼 쓸모없는 책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턴 영어 이거나 여는 발음 이것은 특히 우리가 리스닝이나 회화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미 패턴 영어 같은 경우는 2차 대전이니까 45년 전에 이미 이것은 잘못된 학습법으로 낙인 찍힌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뭐 다른 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죠. 아직도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그들이 죽기 전까지는 존재하겠죠. 여는 발음 이것도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직도 이것을 강의하고 있죠. 이 이유는 본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껍데기를 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껍데기는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왜? 보이기 때문인 거죠. 패턴이 보이거든요.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패턴이 있다 가정한다면 이 패턴이 보이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착각을 주게 되는 겁니다. 여는 발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는 발음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발음이 있을까요? 좀 어려운 발음들이 특히나 그러하죠. 낡은 할 때 정확히 말하면 낡은이지만 낡은 근으로 발음하죠. 낡은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원해서 발음한 건 아니에요. 발음이 잘 안 돼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나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발음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여는 발음이 과연 우리가 낡은을 낡은 이렇게 배울 필요가 있겠는가? 깻잎을 깻씹으라는 것도 똑같은 것이다. 자,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문독해나 뭐 끊어읽기 같은 거를 하는 분들은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그래 구문독해 통해서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구문독해나 패턴 또는 이거죠. 직독직해나 끊어읽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는 못하겠지만 우선 해석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구조가 보이는 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거꾸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가 어려운 거고 거꾸로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기는 쉽죠. 뒤로 가기는 어렵죠. 여러분들이 걸을 때 앞으로 가는 게 왜 쉽죠?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뒤로 가면 어렵죠.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의 뇌를 알아야 언어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뇌는 이렇게 가게 돼 있지 이렇게 가게 돼 있진 않아요. 이해되셨죠? 글이라는 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그것은 글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영어는
기본적 스펠링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지 않고요. 그럼 우리 글도 동일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끊어읽기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약간 에러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구조로 끊어 읽잖아요. 구조로 끊어 읽으면 some rhythms such as mating. 그러면 컴마가 있어요. 일부 리듬 같은 경우 이를테면 짝짓기, mating. 자, 요거만 해둡시다. 그 다음에 컴마 몇 개 나오죠? 계속 나와요. 그리고 엔드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할까요? 연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search as로 해서 삽입구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컴마 엔드. 그러면 일부 리듬은 하이브레이션과 마이그레이션이 있고 이 세 가지가 1년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구조로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구조는 여기서부터 컴마 서치부터 컴마 엔드 여기까지 봐서 얘를 동사로 보고 얘를 주어로 보고 하는 두 가지 구조가 나오게 되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구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어느 누구도 구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구나. 왜? 해석이 되지 않으면 구조는 의미 없구나를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의 구조를 알 수 있는 건 오로지 해석에 의해서만 구조가 나올 수 있다. 갑니다. 일부 리듬은 짝짓기, 동면, 이주와 같은 것들은 1년 사이클이다. 이제 이 단어가 해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거는 주어고 얘는 이게 삽입구고 이거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볼까요? Others have 24 hours day-night cycle called circadian rhythm. 또 다른 리듬으로는 24시간 리듬 또는 밤낮의 사이클이라고 불리며 이것은 circadian 리듬이라고 불린다. 이게 24주기라는 뜻이에요. 24시간 주기 리듬이라고 불린다. 이건 아실 것 같고 그 다음 거 This day-night cycle first found in the plant over 250 years ago and existing in virtually all species of plant animals regulates these animals' metabolic functions.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 컴마가 보이죠. 이렇게요. 컴마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쭉 나가다가 이제 컴마가 또 있습니다. 보이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읽을 때 이렇게 읽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끊고, 그렇죠? 이렇게 끊어요. 끊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주어예요. 주어고 동사가 regulate다. 해도 우리가 무방할 수 있잖아요. 이게 A, 그러니까 주어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라는 얘기죠. 1번 주어가 두 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왜 컴마가 찍혔느냐? 주어가 길 경우는 컴마를 찍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리스닝을 한다면 컴마는 절대 말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닝과 리딩은 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어떠한 것도 구조를 알려주지 않아요. 컴마로서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마를 통해서 뭔가를 알 수 있다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단지 오로지 우리는 의미로서만 접근할 수 있어요. 해석이 돼야 됩니다. 다시 의미죠. 가볼게요. 이러한 this day, 이러한 하루 밤낮이라는 사이클은 최초로 발견된 것은 식물에서 발견됐고 250년 전 넘어서 그 이상에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상 모든 종의 플랜트, 식물과 동물에서 존재해요. 이것이 뭘 통제합니까? 이러한 유기체의 신진대사 기능을 통제합니다. 조절합니다가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본다면 여러분의 강사가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이 여러분 앞에서 강의할 때 이럴 거예요. Search rhythm 가로 열고 search는 삽입구야. mating, hibernation, migration 가로 닫고 봤지? 그러고 나서 have가 동사야 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여러분들은 하지 않고 그들이 먹여준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서 끊을지 여기서 끊을지 구별하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못해요. 그 이유는 선생님이 보여줄 때 구조를 가르쳐 줬죠. 의미를 가르쳐 준 건 아니거든요. 구조를 먼저 가르쳐 주고 의미를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뇌는 어떻다고요? 의미를 통해서 구조를 파악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문법이나 구문독해나 직독직해나 끊어읽기는 쓸데없는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알아서 얘를 붙이고 얘를 자르고 한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그걸 느끼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선생님은 다른 얘기 하던데 라고 분명 하실 거예요. 누가 맞느냐 누가 틀렸냐는 정답은 저예요. 과학적으로도 이미 우리 뇌를 분석해 본 결과 의미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구조를 파악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틀린 거예요. 틀렸으나 서점에는 대다수 책들이 이것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분이 여러분들 선생님들 또 영어 강사들이 새로운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답습하고 있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이 말은 지구는 평평하다, 납작하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